자, 이제 교육공무직원 급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자. 기간의 정함을 정해놓은 거. 자, 기간제 근로자. 자, 우리 방학 때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죠. 1년 365일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상시 근로자. 방학 때 쉬는 사람을 방학 중 비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서 우리 통상 근로자. 일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이라는 건 경기도 교육청. 자, 동종 업무. 자, 우리 직종별로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보육 전담사끼리,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끼리, 시설 미화원끼리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가장 긴 근로자. 근데 대부분 다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40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라고 하고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초단시간 근로자.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보면요. 제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종 위주로 적어놨습니다. 자, 영양사, 사서, 특수교육, 중일반 강사 등은 211만 8천 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은 191만 8천 원이고요. 초단시간 시간급제 근로자 임금이 11,540원인데 여기에 하나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금 협약 단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임금 협약 단가가 있고요. 생활임금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1,540원은 임금 협약 단가입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들은 만약에 초등교육 전담사다 그러면 191만 8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교육공무직원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시급제예요. 그래서 임금 협약 단가 줍니다. 그런데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얘도 시급제이긴 한데 얘는 생활임금 단가를 줍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 교육근무지원하고 똑같이 월급제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월급제 적용하고 있고요. 시급제 계산하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계약 기간을 연장해서 총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한 그 시점부터 월급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거에 대한 사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급여 담당자들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자, 1개월 미만 계약했을 땐 생활임금 시간급으로 나갑니다. 1개월 미만. 네, 1개월 미만인데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아까 임금협약 단가라고 했어요. 자, 1개월 미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또 1개월 미만 계약을 연장했어요. 둘이 합쳤는데도 1개월 미만이에요. 당연히 그냥 생활임금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런데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이긴 한데 둘이 합쳤더니 1개월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번째 계약한 요 시점부터 월급제로 줍니다. 월급제. 자, 1개월 미만 계약, 1개월 이상이면 당연히 1개월 이상 계약했으니까 요때부터 월급제가 나가겠죠. 자, 처음 계약할 때 1개월 이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연장했어요. 이때는 이미 월급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월급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 표가 우리 임금협약 관련해갖고 공문 나갔을 때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보면 어렵진 않게 다들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볼게요. 1개월 이상 계속 계약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못 지켰어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자, 실제 사례인데 무기계약직 채용했어요. 무기계약 채용했는데 하루 이틀 일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만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리실무사님들 진짜 많으시죠. 자, 이분들 일단은 1개월 이상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월급제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분이 선택한 거니까. 자, 다음은 대체 근로자 이제 임금 적용 예시에서 요거는 이제
왜 주중에 하루 이틀 쓰는 그런 대체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주 15시간 미만 계약하면 주 15시간 안 되면 임금 협약 단가라고 했죠. 11,540원. 자, 주 15시간 미만 계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연장을 했어요. 합쳐서 주 15시간 미만이에요. 당연히 임금 협약 단가 11,540원. 자, 미만 계약 했는데 합쳐서 넘어갔다. 생활임금을 주는데 자, 요때는 이게 참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매뉴얼 만들 때 정리해서 넣기로 했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미만 계약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합쳐서 합쳐서 15시간 넘어갔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월 계약했을 때는 정산 안 했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던 정산하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했는데 얘는 정산을 하래요. 그래서 15시간 미만에서 일주일이라는 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일주일일 수도 있지만, 수요일 날 들어왔으면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일주일이에요. 목요일에 왔으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합쳐서 15시간이 넘어가면 정산해서 생활임금 단가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일할 계산하고 방학 때 이제 월할 계산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통상임금인데요.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 들어가는 수당이 정해져 있어요. 이 수당에 대해서만 이제 통상임금 계산할 때 들어가고 이 통상임금이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얘를 언제 적용시키느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우리 초과근무수당 줄 때 지급하고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라고 해서 연차 수당 줄 때,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통상임금을 공제한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상임금 공제는요, 결근했을 때, 그리고 교육공무 직원들 무급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그 무급휴가 썼을 때, 또는 무급병가 썼을 때, 그때 통상임금을 공제를 합니다. 자, 이 통상임금 공제할 때요, 우리 실장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급여 담당자들이 물어봐요, 자꾸. 통상임금 공제할 때 어디서 빼야 돼요? 기본급에서 빼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기본급, 직무 관련 수당, 정액급 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급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각각 다 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건 학교에서 하기 나름이겠지만 대부분 기본급에서 뺍니다. 이거를 굳이 나눠서 뺄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실장님들께서는 다 구분해서 해야지 각각 나간 거니까 구분해서 하세요라고 하신대요. 근데 그럼 일 못합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기본급에서 빼면 돼요. 네. 그래서 통상임금 공제할 때 기본급에서 빼라고 하고, 자, 제가 예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4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병가 쓴 사람. 네, 병가 쓴 사람 보시면, 자, 병가를 계산할 때는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합니다. 휴일 다 포함해요. 병가 30일 이상 쓸 때. 지금 30일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 30일 이상 사용할 때는 다 포함을 하는데 유급병가 계산할 때는요. 안 들어가요. 유급병가 계산할 때는 30일이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자, 4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일수를 쭉 따져 보니까 자, 병가가 54일이 나와요. 병가는 54일. 자, 그런데 유급병가는 자, 토요일, 일요일 빼잖아요. 자, 요때는 다 유급휴일 인정이 돼요.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넘어와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5월 16일까지가 유급병가. 그리고 5월 17일부터 무급병가인데 자, 유급과 무급 합쳐서 주중에 쉬는 날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이 하나도 없으면 그 주의 주유도 무급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 지급이 안 돼요. 자, 여기 화면에서 하나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냐? 자, 일주일 동안 무급병가 쓰고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면 얘도 무급이에요. 그래서 총 무급 일수가 9일이 아니고 여기가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 자, 그래서 4월달 임금은요,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유급병가니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5월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임금을 먼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기본급, 5월의 기본급에서 무급 일수가 10일이었고 통상임금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자 191만 8천 원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191만 8천 원에서 10만 원을 공제한 네 91만 8천 원이 그 달의 기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근로자. 우리 단시간 근로자들은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18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처우개선 수당을 100%다 받고 있던 사람들은요, 중간에 변동이 없어요. 그냥 다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2018년 9월 1일 이후에 온 사람들만 비례 지급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교육공무직 급여 체크사항 중에 각종 수당, 처우개선 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처우개선 수당 지급하는 조건 3가지입니다. 지급 직종에 해당돼야 되고 재직중이어야 되고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만 처우개선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제외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휴직자 중에 주의하실 거.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간다. 육아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이때는요,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전액 지급합니다. 자, 이거는 휴직 기간 중에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질병휴직, 근로자가 A라는 질병에 걸려서 휴직을 들어가서 1년 쉬었어요. 다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복직을 했는데 다시 다른 질병으로 또 휴직을 들어간대요. 아니면 복직 못하고 다시 또 다른 질병 휴직을 들어간다? 네. 그때 마찬가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동일 질병으로 1년만 질병 휴직을 할 수 있거든요. 교육공무직원은. 그래서 그 규정만 잘 맞는다고 하면 얘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직종들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우개선 수당을 한 장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이렇게 6가지 수당이 있고요. 이 표만 보시면 지급금액이 얼마고 언제 주고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신분 변동 시 일할 계산할 건지 다 줄 건지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도 일할 계산할 건지 전액 줄 건지 단시간 근로자도 어떤 건 다 주고 어떤 건 비례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 보시면요. 기본 조건에다가 정기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은 날짜까지 적어 놓으세요. 그냥 1월 17일, 8월 17일. 자, 우리가 급여일이 일요일이거나 휴일이면 당겨서 주잖아요. 당겨서 주는 거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1월 17일, 8월 17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한 재직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은 이게 많습니다. 중간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급여도 다시 시작, 연차도 다시 시작, 퇴직금도 다시 시작. 그래서 동일한 그러니까 기존 근로자가 동일하다 그러면 대체직도요 동일한 대체직으로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거 대체직 연장 승인 요청 받아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바뀔 것 같으면 기존 거는 다 끝난다라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신규 채용 절차를 그러니까 원 근로자가 만약에 바뀌잖아요. 원 근로 그러니까 A라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대체 근로자가 왔는데 A라는 근로자는 복직을 했어요. 그리고 B라는 근로자가 다시 휴직을 들어가. 근데 이 대체 썼던 사람은 또 쓰고 싶어요. 그때는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아니라 신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원 근로자가 바뀌면 대체 근로자는 신규예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휴가비도 1개월이고요.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자는 명절휴가비 따로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재임용하거나 그러니까 공개 채용하거나 인력풀 등을 통해서 신규 채용을 하면 못 받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서가 하나 있어요. 육아휴직자랑 노조 전임 휴직자는요, 복직해서 1개월이 안 돼도 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나와 있고, 근속수당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속수당. 우리 지금 근속수당은요, 누군가를 채용을 했어요.
신규 채용했는데 그 사람이 전임 경력 1년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채용하는 그 날짜부터 근속수당 줄 수 있어요. 근속수당 줄 수 있는데 근속 재산정하는 날, 근속 재산정하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그렇게 해서 가장 빨리 돌아오는 달에 줘야 됩니다. 경력 재산정일. 자, 예를 들어 4월 1일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4월 1일에 들어오신 분 만 1년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근속수당 4월부터 줘요. 4월부터 주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4월 달에 2년의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월에서 가장 빨리 돌아오는 7월 달. 7월 달이 경력 재산정월입니다. 그런 식으로 줘야 된다라는 게 근속수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이요. 우리 급여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또 근속수당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주휴일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1일 이상의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복무제도 안내에요. 상세하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이 예시 보면서 정말 이건 이렇게 해주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유급병가로 5일 내내 안 나왔다 그러면 유급병가잖아요. 줍니다, 주휴. 자, 유급휴가로 안 나온 건 줘요. 유급휴가. 근데 일주일 내내 무급휴가다? 안 줘요. 자, 유급과 무급이 겹쳤다. 자, 무급병가 4일. 하루 출근을 했으면 그땐 주는데, 자, 무급병가, 연차, 유급병가 있었습니다. 출근 하루라도 했어요. 그럼 줘요. 자, 문제는 무급병가 5일 하면 안 준다고 했고, 유급병가 하루에 무급병가가 4일이 있다. 어쨌거나 유급병가가 있지만 무급이 있어요. 무급이 들어갔는데 출근일이 하루도 없으면 안 줍니다. 요럴 때는 무조건 출근일이 하루 들어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휴 주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근데 주휴도요, 정말 요 표만 보면 다 해결이 돼요. 혹시 주휴 관련해 갖고 뭐 어려운 게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서 근속 관련된 거, 주휴 관련된 거 이런 거 많이 어렵고요. 연차수당 관련된 것도 우리 급여 담당자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오늘 2시간 동안 연차수당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연차수당은 좀 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거는 실장님들께서 다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대 정도만 그냥 가끔 가다가 혹시라도 급여대장 보시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자료 한번 찾아보는 정도. 네, 그리고 급여 담당자 교육받을 때 급여 담당자 그 교육 자료 나오잖아요. 그 교육 자료 혹시 다운받을 수 있으면 같이 다운받으셔갖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필요하면 그때 보시는 거죠. 학교의 업무가 너무 많아갖고 종류가 가지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보시기는 어려우실 거고, 네, 필요하실 때 담당자들한테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냥 알려주는 정도만이라도 해줄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